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. 어, 회원분들께서 이제, 전화가 좀 오면 최근에 이런 문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뭐 이걸 어떻게 알겠냐만, 만약에 전쟁이 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,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셨고, 그 다음에 뭐 S&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역시도 이런 가능성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 아니냐,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사실 시장에서는 좀 다른 것을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. 그림을 좀, 먼저 좀 보면, 음,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,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. 화살표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,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걸프, 체첸, 뭐 이라크, 크림반도, 이곳들이 표시되어 있고, 이 파란색은 MSCI 전세계 지수, 검정색은 코스피 지수인데, 이렇게 자세히 놓고 보면, 뭐 걸프라든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포함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지수가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확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.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?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로 이 차트를 보면은 전쟁과 좀 무관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근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건,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. 이미 시장 인플레이션과 어떤 긴축 가능성을 좀 선반영하는 것 아닌가. 근데 여기에다가, 전쟁 이슈, 즉, 전쟁 이슈라고 하면, 그, 러시아가 원유 시장 점유율이 2위이잖아요.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, 그 다음이 사우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점유율이 이번에 그 미국의 경우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죠. 뭐 피크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승률의 꽤 높은 항목 그 에너지 항목의 기여도가 어, 이 에너지 항목 쪽에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은 어, 만약에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원유 공급에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 물가 상승세가 더 지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의 어떤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오히려 긴축이 강화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조금 더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어떤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시장은 크게 어떤 타격을 받은 것 같진 않지만 어떤 리스크가 노이즈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 노이즈의 핵심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어떤 물가 상승, 긴축 강화 이런 어떤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것을 한번 좀 길게 주간 차트로 한번 이렇게 놓고 볼게요. 주간 차트로 놓고 보면은 어, 기술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 나스닥을 먼저 보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던 때가 한 번, 두 번 있었거든요. 이때가 그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고 두 번째는 2018년도 말에 있었고 현재는 꽤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. 그리고 S&P 500을 S&P 500을 좀 보면 S&P 500도 그 당시 때 그대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왔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국 지수를 한번 보면
어, 한국도 비슷하죠. 근데 다만 약간 다른 부분은 이 미국이 괌해도 영역에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한번 빠지고 재차 확인되고, 그러니까 먼저 한 6개월 정도 먼저 시장에서 충격이 왔던 어떤 이런 모습이거든요.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2018년도와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? 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이 좀 드는데, 2018년도에 먼저 한번 시장이 빠지고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었던, 먼저 시장이 한번 빠지고 한국 시장이 이때 과매도가 들어왔거든요. 빠지고 이제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조심스러운 어떤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이것조차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전쟁 하나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것, 오히려 이게 좀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과거에 그 저희가 필립 피셔 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.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. 이 책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,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, 전쟁 위협이 고조되거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자금 관리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. 실제로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,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, 실제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통화가 팽창하는, 그 전쟁이라는 것이 통화를 팽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데이터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즉,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. 그러면 상대에 있는 뭐 자산들, 주식 자산이든 뭐 그 금융 자산이든 실물 자산이든 간에 가치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전쟁이라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도망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더 홀딩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.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죠. 어떤 뭐 전쟁이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. 뭐 이런 것부터 과거 어떤 뭐 음모론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. 전쟁을 해서 어떤 뭐 경제를 좀 더 이렇게 부흥하기 위하여 뭐 이런 어떤 음모론들도 뭐 많이 있긴 한데, 그런 걸 다 떠나서 과거 사례를 보면 확실히 전쟁으로 인해서 통화는 팽창됐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, 과거의 어떤 이런 사진들을 좀 봐도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뭐 뭔가 있었다 이거는 이렇게 딱히 맞추기는 좀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한국 시장은 이미 가격 반영이 꽤 많이 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.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직 가격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좀 오히려 좀 견고하다라는 것이죠. 그 한국 증시에 비해서는. 그러나 이제 오늘 그리고 뭐 이번 주, 뭐 다음 주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, 단기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, 단기적으로는 너무 빠졌으면 상승할 수도 있고, 뭐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, 어, 이 전쟁이라는 요인 빼고 통화 긴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올해까지는 이런 어떤 시장의 노이즈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 확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하단이 열려서 계속 하락한다?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은, 한국 시장은 이미 꽤 많은 그 가격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. 아마 오늘 날짜로 선행 PER을 봤더니 9.6 정도 왔거든요. 이 정도면 오히려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급하게 반영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이 반영되고 뭐 기간 조정도 있을 수 있고 변동성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고, 지금 오히려 저희의 입장은 뭐냐면 파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홀딩하든지 아주 말도 안 되게 싼 것들, 지금 실적이 거의 다 발표돼서 이게 좀 가격들을 좀 보고 실적들을 좀 보면은
대형주들도 이렇게까지 싸나 하는 주식들도 좀 많아요. 대형주들도. 그리고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.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정말 좋은 회사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좋은 회사이지만 주가가 매크로 이슈 때문에 하락한다면 파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지금 시장 주가 움직임들이 어떤 실적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막 이렇게 용 쓰거나 힘을 주거나 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은 힘을 빼고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내비두는 게 낫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좀 불편하거든요. 분명히 계좌가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까요.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,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출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은 아니잖아요. 그죠? 채권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리스크를 감내해야 된다. 다만 리스크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주식 100%보다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, 일정 부분은 현금, 일정 부분은 개별 종목, 개별 주식이죠. 이렇게 투자하는 걸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시장이 빠지면 이런 것들이 그때 좀 그럴 걸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반등하면 또 까먹거든요. 그래서 내 기대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만 안 잡는다면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이후부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하면서 좀 언제나 주식시장은 이렇게 위험이 있다라고 다시 생각하면서 좀 안전하게 주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역시 오늘 이야기 드린 것도 소설입니다. 소설. 그렇죠? 이걸 전쟁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근데 과거의 데이터로 그냥 짧게 말씀드렸고요. 예, 투자의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